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아, 그 메르켈의 팔복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탈정상과학적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불확실한 그 과학적 상황 속에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어떤 합의를 이렇게 좀 만들어내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또 계속 질문하면서 검증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이럴 때 오히려 또 그 정치적 각 국가의 정치 리더십들이 과학자를 존중하면서도 굉장히 또 어떤 정책적 방향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그 문재인 대통령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메르켈 총리가 참 잘한 것 같아요. 독일에. 그래서 이제 메르켈의 리더십에서 제가 그냥 잘 모르지만 그냥 제 생각 의견들을 약간 나눠볼까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메르켈을 얘기하게 된 것은 이 스트롱맨으로 일컬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트럼프라든지 또 아베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또 푸틴이라든지 여러 그런 분들이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너무나 자신들이 강한 척하면서 세계를 소란스럽게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도 막 너무나 이제 타자를 악마하면서 서로 이제 희생양 삼으면서 막 싸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올바른 리더십을 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서 메르켈이 참 잘해주기 때문에 제가 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부족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메르켈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메르켈의 엄마 리더십 참 좋아하고, 이것이 이제 코로나19 세계 속에서 전 지구적인 그런 아픔, 문제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아픔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메르켈은 그 서방 세계에서 가장 최장수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2005년부터 집권에 온 그는 대단한 분이죠. 근데 참 감사한 건 이제 메르켈이 권력 중독에 안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해왔지만 언제나 수산 옷차림으로 또 겸손하게 뭐라고 하나 이렇게 잘 이렇게 정치를 해오셨는데, 특별히 이제 그 권력 중독을 진짜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폼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과시하기보다도 막 그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화려하지 않고 정말 너무나 소탈하게 섬기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이 메르켈을 볼 때마다 뭐냐 하면은 그가 굉장히 여러 사람들 입장을 조망 수용을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관점 채택.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연대나 공감과 협력을 잘 이끌어갈 것이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런 생각하는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는 관점 채택을 잘 못하잖아요. 그 조망 수용을 잘 못하잖아요. 저는 그래 약간 자객적성적 장애 경향에다가 관점 권력 중독기가 있어가지고 관점 채택을 너무 못하고 막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메르켈은 뭐냐 하면은 그 안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팔복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메르켈은 굉장히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팔복에서 참 이게 트럼프하고 비교해 보면, 트럼프는 약간 자기적 성격 장애인지 몰라도 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뭔가 자기 웅대한 자기상을 신한테 어필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어필해야지 그런 자기 대단한 것을 신이 사랑하고 신이 수용해 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 앞에서 자랑을 참 많이 하죠. 근데 그 메르켈 총리는 제가 볼 때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신 앞에서 가난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뭐 굉장히 수수하게 옷 입고 하지만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 가난한 부분을 가지고 신 앞에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어, 굉장히 소탈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히틀러 독일에서는 이제 그 권력 저는 히틀러가 반사 성장일 뿐 아니라 편집 성장이고 이제 권력 중독에 빠졌다는데 막 그 히틀러 시대 보면 미학 그 예술 보면은 너무 막 그 잘난 체 많이 하거든요. 막 근데 그 다른 사람 앞에서 굉장히 소탈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 같고 수수한 사람 같아서 근데 반감이 없는데 신 앞에도 굉장히 가난한 자로 나가서 기도하고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좀 그렇게 제가 그 내면 생활을 잘 알지 못하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가 옛날부터 메르켈을 좋아했던 이유가 메르켈이 애통하는 자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자라는 거죠. 난 메르켈을 내가 위로하고 싶은데 정말 그 애통하는 자가 뭘 애통하냐면 그가 막 그 옛날 독일에 대해서도 동독에 대해서 애통했겠지만 이제 메르켈이 많이 애통하는 것이 이제 아우슈비츠 제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잘못된 것에서 굉장히 그 애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아파하고 그리고 이전에 그 일본에 갔을 때 아베를 약간 좀 책망한 듯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이 아파야 된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오히려 그가 이 메르켈은 뭐냐면 독일의 아픔에 대해서 직시하면서 그것 통해서 공적 참여로 서사를 끊임없이 이제 서사화하면서 독일을 정말 진실하고 역사 앞에서 올바른 그런 국가, 바른 국가로 세워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베는 스트롱맨이지만 자꾸 이제 과거를 이제 수치심, 죄책감이 아니고 올바른 죄책감이 아니고 수치심으로 덮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통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식의 우경화된 그 리더십을 이제 발휘하는 것이 좀 문제라 생각하는데 반대로 참 이 메르켈은 굉장히 애통하니까 오히려 더 위로하고 싶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댔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메르켈 이후에 참 독일이 없으면은 유럽 그 잘 돌아가지 않는 그 상황인데 참 온유하게 참 이 메르켈이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했고 지금 코로나19 이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연약함,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자신들이 좀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두려움들을 연약함들 오히려 얘기를 하고 그냥 우리는 한국을 본받아 부분들은 잘 본받자고 막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메르켈이. 그런데 사실은 그 스트롱맨들은 자꾸 자기 강한 것만 자기는 I can do it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제가 볼 때는 밴드로 말하는 자효능감 올바른 자효능감이 아니고 좀 교만하게 막 무조건 할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를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 깨지던데 사실은 니체가 강한 것을 많이 원했죠. 그래서 니체는 뭐냐면 팔복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팔복에 뭐 그 온유한 자 또 궁유를 여기자 하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궁유를 여기자는 동정심을 가지고 아파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다 너무 연약한 자의 것이고 자기는 그것을 다 부정하면서 새로운 어떤 초인이 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데 팔복과 대비는 새로운 가치가 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너무 강한 채 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우린 창조해야 이렇게 하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잘못 알아듣고 막 그 뭐냐면 굉장히 강자의 이제 나치 철학들을 이제 막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뭐냐면은 너무 이제 강한 자처럼 행동하는 스트롱맨들이 너무 강한 차다 보니까 자기 어떤 의료 시스템의 약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막 컨셉 뻥뻥 치고 이런 아베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베도 의외로 일본이 뭐 굉장히 대단한 나라지만 우리나라처럼 메르스 같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준비를 더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진단 키트 문제라든지 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점이 많은데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커서를 뻥뻥 치고 트럼프 더 심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 메르켈은 그렇지 않고 초기 대처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책 보면 굉장히 자기의 그렇게 대단한 그 어떤 독일이 사실 한국을 따라가기에는 좀 취약한 부분들 뭐가 있을까? 그래서 솔직히 인정하면서 그래 우리가 어떻게 빨리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캐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기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메르켈이 독일이 코로나19 시대에도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해줄 것이다. 어떤 전 세계적의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공감과 연대와 또 협력을 잘 해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르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생각해요.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갖고 생각해요. 메르켈은 생각보다 굉장히 막 자기가 정의로운 척하지 않으면서도 뭐 스트롱맨들은 자기가 막 항상 다른 것처럼 착각하던데 메르켈은 정말 발음을 을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자기 IQ를 갖다가 자기 올발음을 정단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바른 것이 뭔가 그걸 진지하게 주고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는 어떤 당에서 추구하는 것도 정말 그것이 바를 것인가를 어떤 정치 양극화의 논리 속에서 다들 악마하지 않고 진지하게 묻고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서도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코로나19가 됐을 때 확정 편향에 빠져가지고 제가 잘난 체하는 게 아니고 대단한 과학자였잖아요. 근데 그 탈정상과학적 상황 속에서 지구 온난화보다도 더 불확실한 그 탈정상과학적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인데 이런 불확실한 과학적 상황 속에서 과학자들도 합의가 내기 힘들고 질문할 게 많고 또 약간 입장 차이 분열도 많이 되고 또 검증해야 할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은데 뭐냐면 굉장히 뭐냐면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겸손히 물으면서 또 트럼프처럼 막 함부로 트윗하고 막 잘난 척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신중하고 절제된 상황 속에서 만약 과학자 같으면 연구 진실성을 향해서 항상 진정성을 가지고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끈기 있게 어떤 이 잘 모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정의롭고 또 진실한 대처인지 책임 있는 대처인지를 굉장히 그 잘 어떤 그 보여준 것 같아요. 그가 그 이론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 이 코로나19 상황이 또 위험 사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위험 사회 속에서 가장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였고, 물론 이제 과학적 합리성을 우리 확보하기 쉽지 않지만, 탈정상 과학적 상황 속에서, 위험 사회 속에서, 그 과학자들 존중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자 같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차원에서 정말 과학을 대하는 태도가 아름답고 참 탁월하다. 메르켈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르켈이 정말 또 대단한 게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메르켈은 국률이 여기는 자라는 거죠. 메르켈은, 이제 제가 메르켈에서 굉장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2015년도에 이제 그 난민들이 막 유럽에 닥칠 때 영국은 모른 체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메르켈은 이제 뭐냐면은 난민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이 난민 수용이 독일인은 책임을 의식하고 그 어떤 그들의 난민들에서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상에서 정말 아파하면서 했죠. 물론 이제 그렇게 아파했던 것은 사실은 그 이전에 그 다른 나라들은 이제 국익 때문에 이렇게 막 좀 그렇게 하지만 자기들은 뭐냐 하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역사적 가오가 있잖아요. 나치 학살은 역사적 가오에서 아까 애통하는 자였고 그런 역사적 기억 속에서 우리가 타자에 대해서 그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른 체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나스처럼 타자 윤리학을 발현해야 되고, 데리다처럼 그 환대 윤리 발현해야 되죠. 그죠? 데리다 측으로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독일의 보수 우익들이 막 그 사실은 막 너무 열받을 거지 하고, 사실 이제 뭐 그런 거 있었죠. 이제 독일이 그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 뭐 12월 달인가 티니스 출신 난민들이 테러하면서 막 12명이 이제 그 죽고, 그래서 지지율이 20% 이렇게 떨어지겠지만,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메르켈은 뭐냐면은 그 국위를 여겼다는 거죠. 난민들을. 독일에서 가장 리더십 중에서 가장 국위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타자를 향한, 이주자를 향한, 난민을 향한 윤리학이 사실 유럽에서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유럽의 나라들, 많은 나라들이 이제 자국 이기주의, 영국 좀 심하고, 그것 때문에 또 유럽도 분열되고 그렇게 했는데, 궁리를 여기면서 정말 했던 것이 정말 그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아름답더라고요. 마치 경쟁심리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고향감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때 제가. 그래서 정말 메르켈에 대해서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제가 자꾸 궁일이 여기는, 궁일이 바랄 것이 했지만 궁일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쁜 거예요. 메르켈 자체가. 저는 그때 난민들 받아준 게, 트럼프는 막 난민에 대해서 끊임없이 장벽을 쌓았지만 그는 문을 열어줬잖아요. 그런 메르켈이 분명히 이번 코로나19 상태에서도 독일이 우리나라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3세 로컬의 아픔에 대해서 국을 여기고,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해 가려고 할 걸 생각하고, 지금 시진핑이나 트럼프는 자기들끼리 싸움한다고 서로를 신냉전 체제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메르켈은 어떻게 하든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의료 붕괴와 또 경제 붕괴가 제3세기까지 심하게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국민이 여기는 마음 가운데 리더십 발휘한 것 같아서 너무나 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메르켈은 굉장히 그런 사람 같아요. 합평케 하는 자 같아요. 메르켈을 보면은 뭐냐 하면은 막 스트롱맹처럼 막 자기 올바르지 않으면서 뭐 대단한, 뭐 또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서 대단한 비전의 이데올로 같은 것들, 거창한 말을 이제 입에 올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같지만 미국의 프레거티즘 같지만 사실 도덕적 실용주의를 지향하면서 반대 세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화평하면서, 그러면서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양극단의 주장 들어갔다가 하버마스 같은 공론장 속에서 뭔가 숙고해보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좀 그런 게 강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메르켈이 참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또 옛날에 뭐냐 하면은 그 옛날에 슈레드하고 있잖아요. 이제 슈레드가 사실은 정치 앙숙인데, 어떤 연정을 할 때, 슈레드 전 총리의 어떤 경제 복지 개혁 이런 것들이 좋다고 싶으면은 또 그걸 수용하고 또 독일에 큰 도움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이제 하면서 독일을 굉장히 합병케 하더라고요. 예, 합병케 하면서 저 미국의 트럼프처럼 막 뭐라고 합니까? 정치 양극화 속에서 완전 분열시켜. 오히려 자기가 또 집권하기 위해서 리더십 공부해서 미국을 분열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독일을 통합시키면서도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로서 참 리더십을 참 잘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저는 이제 메르켈 좋고, 그 다음에 메르켈이 굉장히 마음이 청결한 자 같아요.
심정이 청결해서 생각보다 아베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방어 기제가 나쁘고 말이죠. 합리화 투사를 많이 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이익을 많이 추구하고 트럼프도 좀 그렇지만 저는 이 트럼프가 이번에 대선을 위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책임을 그렇게 지지 않는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대응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 생각해요. 근데 메르켈은 굉장히 마음 청결하고 그 다음에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죠. 메르켈이 사실은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난민 문제에 대해서 야 우리가 말은 뭐 이렇게 우리 한국 영화도 뭐 그 이제 우리가 다문화 감성과 상호 문화적 감성 통해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그렇게 난민들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 난민들이 사고 쳐 가지고 사람 죽이고 테러하고 이래 가지고 자기가 엄청난 지지를 깎아먹고 한 20% 깎아먹고 그렇게 그러나 그 난민을 저는 받아들여야 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을을 위해 핍박받는 그런 리더십 저는 그런 그 메르켈의 리더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메르켈 리더십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무띠 그래서 엄마 리더십이라는데 저는 지금 팔복의 리더십의 차원에서 한번 봤고요. 정말 그는 복 받을 사람입니다. 근데 그 메르켈 리더십이 팔복처럼 복을 받을 바에 다른 사람은 복되게 하는 거죠. 분명히 지금 스트롱맨들 설치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못 주고 세계 공동성에 임하지 못하지만 메르켈의 리더십은 그 독일을 갖다가 잘되게 하고 유럽을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정말 잘되게 하는 정말 팔복의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이고 좋은 엄마의 리더십이고 또 정말 이 스트롱맨들이 결여하고 있는 스트롱맨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권력 중독이 그래가지고 악덕이 많아요. 그렇지만 미덕을 결여한 경우가 많은데 좀 우리가 좀 스트롱맨들이 그런 메르켈의 그런 미덕들을 사실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좀 그런 걸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많이 배워서 이 세계의 코로나19 대처 과정이 자국 내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 모든 로컬 전 지구적 로컬 글로컬한 모든 맥락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들의 정치 리스트 속에서 이 코로나19 문제가 해결이 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